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한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동안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선거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 선거 관리하는 선관위의 그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 구조와 가동 체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디지털 디바이스 그 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와 디지털 보안에 관해서 이게 지금 부정선거라는 것이 그 안에서 조작하는 것보다
이것이 방화벽이라든지 또는 그 망분리 같은 게 안 돼 있고 저 보안 시스템이 허술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한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문가들이 먼저 갖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판부께서도 형사 사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먼저 이 DB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전부 복사를 해서 포렌식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입니다. 옛날에는 뭐 CD로 구워서 나눠줬지만 요새는 이제 USB로 저걸 하는데 이 자료들을 먼저 어느 검사나 수사관이 이걸 맡을 건지 분류를 전부 해야 되고 분류가 되면 분배를 전부 해서 각자가 이거를 검토를 상당 기간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그 CD 한 장이나 USB 하나가 그걸 통해서 이제 수사 회의도 해야 되고 조사 대상자를 또 나눠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체포나 구속영장 같은 거를 치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몇십 명을 한꺼번에 뭐 잡아와서 뭐 투닥거리 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제 있을 수 이제 없는 그 일이고요. 이거는 뭐 정말 검찰의 전문가들, 경찰 전문가, 또 국정원이라든가 또 민간의 이런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해도 정말 요원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좀 그 수사 과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좀 이러한 점을 좀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진술이라든지 자료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1차적으로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그 사무를 관장할 수가 있잖아요. 잘 정확히 법규에 대한 적이 없으셨구나. 예,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북한에 예를 들어서 라자루스라든가 뭐 김숙희라든가 이런 해킹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 뭐 행안부나 뭐 또 뭐 사법기관, 뭐 선관위, 뭐 외교부 이런 데 막 침투하는 건 언론에서 보셨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조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방첩사 정보보호단은 이제 군과 방산업체 위주로 하지만 예. 이게 해킹 주체가 라자루스라든가 김숙희라든가 이런 조직이면은 그런 거는 국정원하고 좀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느 해킹 조직이 정부기관을 침투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또 방산업체나 군을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한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뭐 정보보호단이나 이런 사이버 보안 업무에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2023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국정원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계엄 선포 1년 전에.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초적인 뭔가를 알고 있고 이게 계엄이 선포돼서 저 방첩사의 이런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에 가라 그러면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예. 북한 관련된 다만 방첩사에 시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술한 거였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어떤 보안 문제가 국정원에 의해서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이것이 국정원의 지적대로 제대로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그런 거 한번 가서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못 하셨나요? 그 당시에? 아니 이게 대규모 해킹 사건이 예를 들면 신한은행 해킹 사건이라도 청와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주재를 해가지고 국정원, 방첩사, 검찰, 경찰 뭐 관계기관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것이 민간이든 군이든 방산업체든 상관없이 대규모 어떤 해킹 사건이 나면은 전부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는 왜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